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여의도 촌철살인, 새로운 조합의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외의 꿀케미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 찾아봤더니 삼선 의원이시고 두 분 다 지역구가 다 서울이시고 이러는데 또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지역보다 이제 민심에 역행하면 바로 끝장나는 동네죠. 그래서 네. 사실 저하고 뭐 의원님하고는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그냥 편의했던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뭐 이 전체적으로 정치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인 거는 공통점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원장을 네, 정무위원장. 이어서 했죠. 네. 제 선배 정무위원장이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시고 그다음 그러시군요. 저고 네. 또 정무위를 갖다 굉장히 그동안 또 지난 7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아마 2012년 대선 직후에 그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 양대 후보의 공통적인 어떤 키워드였는데, 그래서 그때 공통공약을 갖다 같이 실천하자 하는 제안을 제가 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입법 콤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 공개랄지 또 우리 가맹 사업들의 어떤 그 단체 교섭권 보장이랄지 등등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입법을 갖다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자, 일단 그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이제 부탁드리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하자는 쪽의 의견이 35만 명 이상 동의한 걸로 나오고,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글도 20만 명이 공감을 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김용태 의원님. 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치요? 네. 예, 염치는 도리를 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는 부끄러움을, 남에게는 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조국 후보자 발언이나 이 행동을 보니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도덕적 하자를 기준으로 해서 장관 수행 여부를 따질 때는 이미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본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개의치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는 조국 후보자가 법을 어겼는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과 네.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추상 같은 결기로 2명의 대통령, 대법원장, 수많은 고위공직자,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 가차없이 사법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지금 이 조국 후보자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되고 하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무슨 뭐 대통령처럼 장관 재임 시절에는 조사하지 않고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했던 사람이죠. 그래 총장 됐는데 그 이유가 한간에서는 대통령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다라고 하는 사실 좋지 않은 한간의 소문도 있잖아요. 따라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소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청문회 일정과는 별개로 반드시 조국 후보자하고 가족들의 범법 혐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는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나가시네요. 청와대 맞불 청원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그 양 진영 간에
이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뭐 바로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몇 단계 건너뛴 얘기라고 봅니다. 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을 한다든지 가정을 전제로 해서 기사를 쓰는 거 이것은 굉장히 금물입니다. 제가 우리 특파원 시절에 보면 많은 언론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면 백악관이나 이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언론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떤 최악의 경우로 이제 몰고 간 경우가 있죠. 지금처럼 특히 쓰나미 전국화에서는 사실은 팩트는 하나인데 가정을 전제로 한 기사가 그의 100배, 1000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굉장히 이제 오도시키고 있는데 일종의 쓰나미죠. 쓰나미가 이제 불어닥칠 때는 올림픽에서 수영 5관왕도 그것을 막 거슬러서 헤엄쳐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일단은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그 조국 후보가 이제 며칠 전부터는 겸손하게 이제 역류하지 않고 역영하지 않고 이제 민심을 살펴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수없이 많은 가정과 의혹들을 걷어내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따져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왔지만 결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청문회를 지켜보자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저는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씩 의혹과 가정들이 그 커플들이 벗겨져 나가고 사실 싸움으로 가게 되면 조국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7229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관련해서 정의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집행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3646 쓰시는 분께서는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데 조국 문제를 더 힘드네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는 사회라 가르쳤는데 이게 뭔지 참 씁쓸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4498 쓰시는 분께서는 적폐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생기고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이렇게 반문하면 도덕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지명의 최대 수혜자는 나머지 6명의 후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이번 주 청문회 일정이 시작되는데도 조국 후보자 문제는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사흘간이나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청문회 열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 사태는 정말 오죽하면은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 때문에 강남 양파 조국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말고 진보든 보수든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많은 단독 보도를 쏟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쏟아진 의혹이라는 게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이 청문회 하면서 해명할 차원은 저는 훨씬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범법 혐의를 가려내야 할 중대한 이 피의 사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는 청문회 하고요. 네. 중요한 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문제를 괜히 뭐 국회에서 청문회니 국민 청문회니 하는 말로 이렇게 이 정당 간의 싸움이나 희화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회 관리를 하고 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 출범하면서 어디선가 나왔던 언론 보도 하나, 즉 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후배 그 검사들에게 일부 그 경력금을 주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감찰에 나서가지고 그 검사들 옷 뺏기고 나중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 같고 즉각적으로 수사해서 옷까지 벗기고 나중에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이제 국회 청문회와 별개 트랙으로 이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성 이를 분명히 본인들이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차분하고 좀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가 정몽원 총리였습니다. 제가 네. 야당 인사청문회 간사였는데 그때 제가 우리 청문회 역사상 좀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우리 집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 후보가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자랑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이제 가족석도 만들어서 같이 구경도 하게 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자. 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건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제가 미국에서 청문회를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명자 양쪽에 상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갖고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뒤에 가족들이 앉아갖고 정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그걸 처음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3일 청문회를 갖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후보 쪽에서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러고도 또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 재산 관계에서 불투명한 게 있다. 아들 재산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가 자기는 그런 거 좀 곤란하다 한 얘기를 해갖고 제가 타협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가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프라이버시를 갖다 존중해 준 것이죠. 저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국 후보가 법적으로 탈법,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타겟하고 문제 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무슨 딸의 스승과 친구와 무슨 이런 모든 것까지 이걸 갖다가 의혹으로 팩트가 아니라 팩트가 하나라면 의혹을 갖다 여기에 파생된 의혹을 갖다 파생 상품이 1000개, 10,000개인 이런 언론 보도를 갖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이런 상태로 청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성적인 사회냐. 저는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영태 의원님하고 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조국 후보의 예비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모펀드 때문에. 근데 아마 그때부터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쯤 되면 국민들이 이성적인 눈으로 조국 후보의 진실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께서는 일단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그 탈법적, 위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혹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네. 이 조국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네. 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검찰이 의지를 갖고 다음에 국민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수사하는 게 맞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김영태 의원 포함하여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면 네. 국민들이 이해할 겁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 먼저 출두해라. 이런 얘기 민병대 의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스트트랙 먼저 좀 정리하고 절차도 먼저 얘기하려면.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문제로 이렇게 그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7045 쓰시는 분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누가 하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그중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2818 쓰시는 분은 반면에 법조인 아닙니까? 지금 조국 의혹은 청문회 언제 하느냐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특검하고 수사받아야 할 게이트급 사건입니다. 이제 대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병대 의원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다. 이런 부분 아픈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 사다리가 걷어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집값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는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겠죠. 제가 2년 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5억일 때만 해도 제 아들, 딸을 갖다가 결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2억씩 주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한 1억 저축하고 2억 대출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9억이면 사실 저도 이제는 우리가 애들 결혼시키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 청년들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하면 공정경쟁, 공정성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한테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네. 당연히 다수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고시를 보든 옛날처럼 의사를 갖다가 의사가 되든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겠다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보다 내 아들, 딸대가 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최소 80%에서 한 95%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가 제가 볼 때는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어떤 그 기존의 법과 제도의 어떤 정점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우리 가능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최대로 그 혜택을 갖다가 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할 것이냐 하는 절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집회에 몇 명이 나왔든 또 그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뭐 정치색이 있든 없든 그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우르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민명도 의원님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 및 일가족에 대한 이슈는 도덕적 이슈하고 범법 이슈하고 이 두 개가 분명히 상존합니다. 특히 딸 입시 관련해서 이 국민적 공문이 일어나니까 이 일은 법은 지켰으나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 사과한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딸 입시 관련해서 이미 벌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이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수의 학술지에 제출하는 소위 그 논문의 제1저자로 들어가서 그 고려대학교 입시 업무에 실질적으로 업무 방해가 됐다면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 사과한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웅동학원 관련해서 재산 관련해서 얼마나 추악한 지금 이 냄새들이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기부하겠다. 내 채권을 포기하겠다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네.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걸 봤는데 우리 예전 조국 후보자가 외무부 장관 딸 특혜 입학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죠, 이 양반이. 그런데 이렇게 조국 후보자가 호통쳤다는 거죠.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에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과 조국 일가족의 사과에 관계없이 범법행위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고요. 그 업무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법적으로 하나도 이제 위법 사례가 이게 확인된 게 하나도 없죠. 정말 이건 우리나라 언론 보도 역사상 최악의 경우로까지 가는데 아이들 피 빨아갖고 논문 썼다고 한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4년 동안 수집된 겁니다. 그것을 갖다 2008년 9년에 그 다 동의가 얻어서 진행된 1차 데이터, 프라이머리 데이터 해갖고 2차 데이터 해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록시킨 건 이제 교수의 해당 지도 교수의 어떤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고 조국 교수 일가가 관여했던 어떠한 것도 없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 5년마다 국민생활조사 통계를 해요. 통계청에서 네. 직접 가서 질문을 합니다. 동의를 받아요. 그 통계를 갖고 2차 통계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거는 또 다른 통계의 어떤 그 동의의 전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나와요. 1차 데이터죠. 그걸 갖다 1년 동안 추이를 본다든지 2차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의혹의 제기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어떤
우리 언론 역사상 어떤 최악의 어떤 어떤 디지털 저널리즘, 디지털 퍼스트가 만드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 업무 방해죄가 더 즉각 수사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 몇 단계 뛰어넘는 네.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4581 쓰시는 분께서요. 정치적 이념이 도덕이나 보편 가치보다 상위 개념입니까? 조국 후보자 방어 적당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주시고요. 또 6972번 쓰시는 분께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동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지금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이슈 뜨거운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2부 여기서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있다가 4부에서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